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학 의사 닥터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주 원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양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혼자서 서칭도 해보시고 직접 드셔도 보시고 하시는 분이 많은데, 영양소의 관건은 흡수율이 관건이다. 그 환자분들이나 저한테도 많이, 저 스스로도 체험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흡수율이 중요한 거를 좀 찾아보느냐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임상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여러분들 요즘에 올린 앞타민C에 대한 댓글을 보니까 나노랑 리포조말이랑 앞타민C랑 도대체 이게 차이점이 뭐냐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사실 나노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죠? 나노가 엄청 작다는 건데 얼마나 작은지 한번 원장님께서. 이제 미터가 있고요.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로. 그 다음에는 센티미터, 그 다음에 밀리미터, 이렇게 쭉쭉쭉 가다 보면은 나노는 10의 9승분의 1 미터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사실 보이지 않죠. 근데 이제 나노라는 단위를 사용하게 된 거는 흡수율이 중요한데요. 흡수를 잘 하게 하려면 결국은 이제 피부든 어떤 세포의 채널이든 크기가 작을수록 그 구멍을 통과할 확률이 높다는 이런 전제하에서 나노 입자까지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노를 제가 많이 활용하는 게 이제 그 골다공증 치료에 많이 활용을 하는데, 특히 흡수가 안 되는 게 이제 철분이랑 칼슘 이런 게 흡수율이 떨어지기로 유명하거든요. 1년 넘게 먹고 오셨는데도 그대로 변화가 없고 그래서 특히 이런 흡수율이 떨어지는 거에는 나노가 좀 도움이 많이 되고, 나노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노 회사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퀄리티 좋은 나노가 있고 좀 낮은 나노가 있는데, 좋은 나노를 잘 썼을 때는 정말 골다공증 운동요법 잘하고 음식 조절 잘하고 스트레스 안 받고 잠 잘 자고 이렇게 되면은 거의 한 30명 치료하면 거의 25명, 6명, 7명 정도가 올라가는 그 정도 대단한 그런 결과를 보여서, 합성약을 안 쓰고도 이게 되는구나 라는 걸 굉장히 놀랐는데, 사실 나노라는 거는 그냥 입자가 작은 거니까 흡수가 안 된다는 거지, 나노로 만든다 그래가지고 그게 직접 어떤 특정한 작용이 생기거나 어디를 찾아가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네, 찾아가는 게 중요하죠. 나노 입자는 말씀하신 대로 그냥 아주 작은 입자들을 일정 범위에 뿌려주는 이런 기능밖에 못하기 때문에 원하는 장소에 찾아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나노 제품들은 그만한 값을 한다. 이런 나노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리포조말을 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댓글을 보니까. 리포조말이라는 거는 과거에 이 화장품 기술이라고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화장품도 흡수가 잘 돼야 되는 아주 중요한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흡수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피부에 어떤 물과 친한 성질, 그리고 기름과 친한 성질, 이런 것들을 잘 배합을 해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이 기름으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인지질이라는 기름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걸로 이루어진 동그란 모양의 굴을 만들어서 그 안에 원하는 저희가 성분들, 영양 성분일 수도 있고 화장품의 중요한 성분들이겠죠. 그런 거를 집어 넣은 다음에 피부라든지 피부 장벽, 그리고 어떤 물과 기름의 성질을 가진 이런 길들에서 채널이라고 하죠. 이런 걸 세포로 인식을 해가지고 통과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부에도 잘 흡수가 되고 영양제로 사용을 했을 때 영양제에서도 흡수가 잘 되는 건데요. 그래서 리포조말 성분의 화장품을 이제 광고할 때 비비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깨진다고. 비비면은 이 가짜 세포 모양으로 생긴 동그란 리포조말 성분이 깨질 수 있다고 하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리포조말 성분도 약간 불안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리포조말은 비타민C를 기준으로 하면은 세포 내 흡수율이 한 5배에서 8배 정도 늘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메가도즈 하려고 그러면 한 9g, 10g 이렇게 먹는데, 리포조말을 1g 먹었을 때 한 5에서 8g, 9g 이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제 리포조말이죠. 근데 도대체 앞타민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되게 이제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에스터C랑 같은 거냐 이런 댓글도 있는데, 전혀 그건 상관없고요. 에스터C라는 거는 중성 비타민이죠. 중성 비타민. 속이 쓰리지 않게 만드는 거고, 흡수력이랑은 무관합니다. 앞타민이라는 거는 그 DNA가 있으면 DNA 시퀀스가 그 비타민C를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죠. 결합을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끌고 들어갑니다. 필요한 부위에. 그게 어디까지 들어가냐면은 이 BBB막, 그러니까 뇌막을 투과해서 뇌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타민C 얘기할 때 치매, 파킨슨 얘기도 하는 거고, 뇌질환 얘기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앞타센싱이라고 해가지고
안 좋은 부위를 찾아가는 그런 기능도 있고, 이 BBB막을 통과하는 거는 이미 국책과제로 5년 과제를 받아서 이 앞타머가 어떻게 뇌를 통과하는지를 좀 기전을 밝혀내라, 이런 수행 과제를 받아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앞타민은 우리가 뇌를 치료를 할 때 지금까지는 몰랐으면 리포조말을 썼지만, 사실 저희가 써보면은 앞타민 C가 리포조말 C보다 한 단계 훨씬 더 위의 기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거는 앞타민 C는 산화를 느리게 하죠. 특히 산화가 빨리 되는 영양소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이제 비타민 C도 있고 글루타치온 같은 거, 이런 산화가 빨리 되는 것들을 산화를 지연시키니까 실제로 비타민 C를 우리 몸에 집어넣으면은 수초 내로 변화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앞타민 C로 형태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깊은 데까지 가고 뇌 장벽도 통과하고 이게 산화가 지연되니까 효과가 증폭되는 거죠. 앞타민 C 1g으로 10,000명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소량으로 효과를 보는데, 기존의 비타민 C라든지 글루타치온이라든지 이런 영양소에서 볼 수가 없었던 효과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양소들이 좀 더 흡수가 잘 되고 뭔가 이게 끌고 들어갔을 때 안 좋은 부위에 결합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모르던 효과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얘기해 보면은 현재 앞타민 C는 2017년도에 그 국제 화장품 원료집에 등록이 돼 있어서 앞타민 C 화장품을 제가 많이 써봤어요. 비타민 C를 직접 발랐을 때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고, 2020년도에 앞타민 C가 FDA에 승인을 받았고, 그다음에 그라스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라스라는 거는 안정도 측면에서 가장 높은 단계의 어떤 인증인데, 그런 게 이미 받아져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앞타머라는 기술은 원래 있었는데, 앞타머에다가 비타민 C라든지 글루타치온이라든지 이런 뭐 카테킨이라든지 레스베라트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합시키는 이런 거를 처음으로 성공한 게 이제 한국인입니다. 한국인. 아, 예. 김윤성 박사님이시죠? 네, 김윤성 박사님도 저희가 소통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미국의 한 그 학자가 빌 잭슨이라고 하는 이 박사님이 앞타민을 발견할 확률은 10의 18승분의 1이다. 표적에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새로운 앞타머 염기소열을 발견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비타민 C랑 앞타머를 붙인 거죠. 열쇠 한 바구니를 자물쇠에 쏟아가지고 그 구멍에 열쇠가 꽂히길 기대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만한 광주리에 열쇠를 가득 담아서 자물쇠가 여기 있는데 이걸 던졌는데 거기서 딱 맞는 열쇠가 하나가 꽂히는 거랑 같다는 비유를 하셨어요.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이거를 이제 김윤성 교수님의 아이디어와 또 이런 한국의 연구진들이 있어서 이거를 개발해서 저가 계속적으로 이제 접촉을 하면서 피부 제품도 써보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먹는 거에 대한 이제 임상도 이제 진행하고 있고, 그 좋은 뉴스는 앞타민 C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앞타민 G도 있고요, 앞타민 K, 카테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앞타민 Q, 앞타민 R, R이라 그러면은 레스베라트롤이죠. 그 다음에 앞타민 T도 있습니다. T라고 하는 거는 트라넥사민 엑시드라 해가지고 우리가 도란사민으로 알고 있는 상품명, 그 미백에 쓰는 거죠. 기존의 연고 중에 이제 이런 트라넥사민 엑시드가 있는 그런 연고에 앞타민 T로 대체된다 그러면 아마 그 미백 효과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비타민 C로도 충분할 듯 합니다. 뭐 일반 사람은 충분하죠. 하지만 치매, 파킨슨 같은 절실한 환자들은 비타민 C로 안 되거든요. 뒷광고 영상으로 보이네요. 저희는 광고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지금까지. 아마 뭐 그런 광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런 것 같은데, 네, 그게 아셔야 되는 게 뭐 나노 레이포소말 이런 것도 기술이잖아요. 이 앞타머라는 것도 이미 뭐 전 세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기술이고, 이 앞타머에 대한 기술은 2016년 정도에 특허가 이미 풀린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그냥 자유롭게 그렇죠.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 그 기술을 저희는 이제 어떤 영양소들과 결합을 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 뭐 다른 회사들은 이 앞타머를 가지고 또 다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광고는 아니죠. 전혀 광고가 아니죠. 그리고 저희는 광고 제의를 받아도 돈을 받아본 적도 없고, 좋으면 올리고 안 좋으면 안 올리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참조해 주시고, 저는 제가 무슨 유튜브로 크리에이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하는 이유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그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댓글도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근데 얼마든지 답변해 드릴 수 있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왜 이런 아타민 C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이게 점점점 그 현실화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루고 있는 거고요. 아타민 C가 이제 나오게 되면 뭐 G도 나올 거고 계속 나올 텐데 아마 여러분들의 이렇게 영양소 시장에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흡수율의 최강자는 앞타머를 결합한 그 영양소라고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노와 리포소말과 앞타민의 차이점을 이 짧은 영상이지만 좀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다들 앞타머 기대해 주시고 앞타민으로 다들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합니다.